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11강 성도착입니다. 성도착은 성적 도착의 준말입니다. 도착행위, 이것은 다른 말로 변태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변태를 펄버션이라고 했는데 남자의 경우 여자의 성기에다가 섹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 광범위하게 토착으로 보고 동성애자도 토착으로 봤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는 이제 게이를 하잖아요. 여자들끼리 동성애끼리 섹스를 하는 행위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프로이트는 다 성독착자들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성기를 결합시키지 않고 다른 신체 기관이나 또는 질을 대신할 수 있는 입이나 항문 같은 신체 부분을 이용해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착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의 성기를 쾌감으로 얻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 여자의 유방, 발, 또 따은 머리 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더욱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도 욕망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옷, 속옷, 구두와 같은 것에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우리는 이들을 피티시스트라고 합니다. 피티시즘도 있죠. 그런 주의. 이런 사람들 다 성독착자들입니다. 그 밖에 분명히 어떤 대상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요구 조건이 배상망측하고 소름 끼치는 특수한 형태의 것이거나 방어력이 없는 시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시간이라 하는데 제가 뉴욕에서 유학 중에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한 4개월간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현지 조선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포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한 40대 남자인가 이 남자가 이제 장의사를 경영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보관하고 치르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값이 좀 살 수도 있죠. 장의사에 가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맡겨놓고 또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의사를 경영하는 남자가 밤 12시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시체 중에 여자 시체 중 물론 골라가지고 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체는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이 발을 제가 만져보니까 참 차가워요. 그래서 차갑고 빳빳한 게 이걸 즐기는지 하여간 이것이 반복이 되고 며칠 자꾸 오래되니까 아내가 그 뒤를 밟고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시체고 이거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변태의 초보적 단계에서는 그저 이성을 멀끄러미 바라보거나 혹은 이성의 은밀하고 사적인 어떤 행동을 엿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거나 우리가 여자 화장실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몰카를 두고 찍는다든지 이래서 종종 사건화 되잖아요. 이런 행위도 다 변태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자신의 신체에 감추어야 할 어느 부분, 성적 부분을 노출시켜서 또 상대의 이성이 그걸 보고 그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도착자가 됩니다. 또 세이디스트라고 해서 세이디즘 그런 주의자는 세이디즘이고 그런 사람은 세이디스트인데 가학성 음란증
이런 환자들은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예컨대 뭐 엉덩이를 패면서 섹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킨다든지 이래서 상대방의 굴욕을 암시하는 정도에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입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자들, 또 그러한 엉덩이를 맞으면서 성을 대주는 여자, 이런 사람은 메조키즘, 그런 주의를 메조키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세이디스트와 세이디스트는 공격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고 메조키스트는 공격이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통과 굴욕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않고 그게 응해서 자꾸 하다 보면 막 그난대로 괜찮게 그게 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메조키스트가 됩니다. 다 변태 성욕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양 섭취 기관, 이걸 말하죠. 혹은 배설 기관, 뭐 항문, 뭐 대소변 성기를 말하죠. 이런 배설 기관이나 영양 섭취 기관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기관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자 하는 사람도 토착자이지만 또 이 외에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성욕을 만족시키자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토착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증을 지난번 3회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이런 신경증적인 이런 사람 환자들도 이런 토착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들 뭡니까? 지나치게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행위 때도 이렇게 행위를 하기 전이나 후에 뭐 특히 여자들 몸을 여러 번 씻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다 토착자에 해당이 됩니다. 뭐 성이 별것 아닌데 뭐 하기 전에 몸 한번 씻고 또 하고 나서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고 다음날 자고 나서 아침에 샤워해야 되는데 이거 지나치게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남편한테 들킬까 싶어가 아내한테 들킬까 싶어가 다시 샤워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집에 돌아온다든지 등 이런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이런 도착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행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제일 좋은 것은 하여간 이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프로이드는 자유이란 성행위에 대한 체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상적인 이성과의 성행위, 이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컨대 뭐 사정에 의해서 여자가 없다든지 뭐 이래서 자유행위를 해야 되거나 뭐 군대에 있다든지 이래서 동성과의 성을 만족시키려 한다든지 이런 다 토착행위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상을 한다든지 이 사람 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걸 이제 데리다의 문자학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자유행위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원래 토착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내가 없을 때, 애인이 없을 때에 그 성행위에 해당되는 다른 어떤 기구나 이런 걸 사용하는 행위, 정상적인 이성과의 행위, 성적 행위 외의 모든 것은 다 프로이트는 토착 행위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사람이 원래 본능적으로 토착적 희미가 잠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욕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 토착 행위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